안녕하세요. 영대일리입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더라고요. 모두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임용시험 관련 정보나 저의 일상 브이로그, 또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함께 나누면 좋을 법한 유익한 내용들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으로 합격을 향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해요. 물론 이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합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후회 없는 과정을 밟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기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금까지 공부하는 과정 중에 후회되는 일이 없었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중에 문득문득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때의 후회는 내가 임용 공부에 발을 들인 게 맞는 일인가? 이런 후회가 아니고,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공부하고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내가 과연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들 때 제가 공부를 했던 과정을 떠올려 보고, 아, 그래,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거보단 더 열심히 할 수가 없었어. 미래의 결과가 어떻든 이 과정 자체에는 후회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또 마음 편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했던 과정을 떠올려 볼 때 진심으로 후회가 없는 과정을 밟아왔다고 느껴질 때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검을 수시로 했었습니다. 미래의 결과가 어떻든 과거의 나를 돌아봤을 때 만약 이 수험생활 과정 자체에 후회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면 사실 그거 자체로도 정말 열심히 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신이 과정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보면, 아, 그때 그 부분 좀 더 볼 걸, 이거 그냥 암기할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 현재에도 그리고 또 미래에도 최선을 다하게 되겠죠. 그렇게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결국엔 합격과 가까워지겠죠. 지금 2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1월 달의 모습이 조금 후회되는 것 같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지금부터 시험 때까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스스로 후회가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수험 생활에 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확인했을 때 나의 심경과 모습을 상상하기입니다. 수험 생활 중에 불합격하는 꿈을 실감나게 꾼 사람들은 그 꿈 자체가 엄청 괴로웠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해요. 저도 공교롭게도 수험 생활 중에 진짜 실감나는 불합격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학업을 병행했기 때문에 1차 합격 결과가 학기 중에 나오는 일정이었었어요. 제 꿈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 드리자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학교 도서관 컴퓨터에서 학교 동기들과 함께 옹기종기 저의 합격창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클릭을 했는데 딱 불합격 합격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들의 얼굴도 지금도 막 상상이 되는데 저를 위로해주고 이런 내용의 꿈이었어요. 근데 꿈속에서도 저는 정말 괴롭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심경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장면, 꿈속의 장면이 기억날 정도로 그 당시는 좀 많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불합격 꿈을 꾸어야지만 합격이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최종 결과 합격창을 확인할 때 불합격 글씨를 보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동감 있게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정말 상심이 크고 이 시험을 또 봐야 하나 어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러한 감정을 상상을 통해서 좀 생생하게 느껴본다면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수험 생활을 보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합격인 결과를 확인할 때 내 심경과 모습 상상하기입니다. 방금 두 번째와는 반대인 이야기죠. 저는 공부를 하다가 종종 내 마지막 대학 생활인 4학년 생활을 이렇게 수험 생활에 찌들어서 지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면
훗날 합격한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는데요. 상상해 보니 너무나 성취감이 들 것 같고 또 자존감도 높아질 것 같고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족지연 능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합격을 하고 나서의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만족스러운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조금은 참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합격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독한 마음 가지기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너가 남들보다 수험 생활에서 특별하게 잘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암기, 이해 이런 것들도 아니고 자신 있게 마음을 독하게 가졌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당연히 무언가는 포기를 해야 하고 그 대가에 알맞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대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포기했었고 대인관계도 포기했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도 포기했었고 수면 시간도 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를 마땅히 포기를 하고 임용시험에만 오로지 초점을 두었었습니다. 제가 유아임용시험에 무조건 합격을 해야겠다라고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나서는 SNS도 삭제를 했었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무조건 손에 공부 자료가 함께 들려 있었고 학교 동기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할 때도 단번에 거절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단 한 번도 늦잠을 잔 적 없이 새벽에 기상을 했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약속도 잡지 않았었어요. 저는 8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난 것은 5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로 독하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공부에 좀 더 집중이 잘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저의 공부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독한 마음으로 그 관계를 잠시 동안은 끊어냈던 것입니다. 물론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자는 이야기도 거절하면서 속으로는 이러다가 나중에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험 생활이 단기간에 한 번에 끝난다면 진정한 저의 주변 사람들이라면 이해를 해주고 또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편하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수험 생활이 길어지면 오히려 저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좀 더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 지금 당장 포기해야 마땅할 것이라면 지금 잠깐 동안은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험생 당시에는 연락이 잘 안 돼서 저에게 서운해했던 친구들도 막상 제가 합격을 하고 나타나니 서운함보다도 누구보다 기뻐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또 이해해줬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해주는 친구의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다 보니 전보다도 더 가깝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독한 마음을 가지든 합격을 향하는 길이 무엇일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독하게 실천하는 것이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근자감 가지기입니다. 근자감이란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이지요. 이 시험은 상대평가여서인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합격수기 내용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스터디 선생님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또 학교 동기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은 다르고 또 공부 능력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타인과의 비교는 자신의 멘탈만 부스러지게 할 뿐 합격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비교보다는 자신을 믿는 근자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난 어떻게든 합격을 할 거야.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럼에도 나는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만 이러한 근거는 수험생활 중에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근거 없이 시작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합격하는 근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사람은 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저마다 해석 방법이 다르고 또 자신이 믿는 대로 결국엔 행동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처음엔 근거가 없더라도 꾸준히 난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믿음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합격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난 부족한 것 같아. 이 시험이 과연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인가? 라는 의구심을 품으면 어차피 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의욕은 떨어지고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합격의 시초는 난 무조건 합격한다 라는 근자감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험생이 되어 임용 공부를 시작한 것 자체가 공부가 너무 좋아서 그 공부하는 과정을 즐기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합격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임용 공부를 시작했으면 결국 이미 합격을 향해서 어느 정도는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임용 공부를 시작했으면 난 무조건 합격한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합격으로 향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것도 물론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수험 생활에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게 하는 근본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쯤 이런 마인드를 갖고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의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